자, 어디 보시냐면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가 보니까 기준 면적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주거 지역은 180 초과죠. 네, 그냥 기준 면적을 딱 물어봤네. 출제자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기준 면적은 뭐냐면 180 그거 기준에서 초과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상업적은 200, 공업적은 660. 도시적 바뀐데 농지다. 이거 안 했네요. 도시적 바뀌다. 그러면 비도시적에서는 임야 일대가 1000, 농지 일대 500초과. 그다음 또 있는데 기타 나머지 지목 일대는 요 절반인 250초과. 임야 일대 1000, 농지 일대 500. 절반씩 줄어들죠? 기타 일대 뭐요? 250. 이렇게. 농지가 500이고 그 다음에 임야가 1000. 자, 뒤에 갑니다. 11번 문제도 같은 문제.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 내에서 행한 법인이 아닌 사인 간의 다음 거래 중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한 것은 뭐냐. 가로 안에 보면 요 말이 꼭 나와요.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따로 정해서 공간 기준 면적은 고려하지 않음. 그러니까 따로 정할 때 요거 있었죠. 아까 10% 이상 300% 3배 300% 이내에서 정한다는 거 있었죠. 아까 요것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거 그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1번에 주거적인데 150이에요. 허가 필요 없죠. 상업적인데 150이에요. 역시 필요 없죠. 공업적인데 500입니다. 필요 없죠. 660 넘어야 되니까. 녹지지역인데 200입니다. 얘는 필요하죠. 녹지지역은 100이니까요. 5번 비도시적에 임야입니다. 그러면 1000초가니까 필요 없죠. 얘는 500 갖고는. 예. 자, 이번에요.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이거 농지법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자, 1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농업 경영이 뭐냐 나온 겁니다.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걸 농업 경영이라고 합니다.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계산으로 또 책임으로 농사 짓는 걸 얘기한다. 그 다음에 2번. 농지 소유자와 농업을 경영하려는 자 사이에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예외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면 계약을 해야 된다. 서면 계약의 원칙. 다시 한번. 농지 임대차는 서면 계약의 원칙이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몇 번씩 나온 거죠. 3번.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해외 여행 중인 경우에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위탁 영농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중일 때 그때 자기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위탁해서 영농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증 발급을 요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 토지거래 과제도에서 잘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농지증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 그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랬을 때는 검인받은 것으로 의제. 그렇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래서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별도로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가 이렇게 되죠. 거래 신고는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거 해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거 물어봤죠. 요거. 하나 더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랬을 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 가지고가 되게 센 제도네요. 다 이겨먹는데 얘를 못 이겨먹어요. 아시겠죠? 거래 신고 제도는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거래 신고는 신고대로 해야 된다. 다 이겨먹는데. 자, 그 다음에 5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대.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그랬죠.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대. 맞습니다. 그죠? 주말 농장 같은 경우 잘 나오죠? 두 가지.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무슨 면적이에요? 총면적. 세대별 합산 면적을 얘기하고 1인당 면적 아닌 거고요. 그거 하나. 두 번째, 주말 농장,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 필요합니까? 농취증 필요합니다. 농취증 필요하다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면적은 세대별 합산 면적 기준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가시겠습니다. 토지거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서 허가를 갖다가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 1번.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허가 신청이 딱 들어가면 15일 내에 심사해서 가만히 보니까 실수요 목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허가를 내주고, 투기 목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요 목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법에서 쫙 정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1번에 보면 무주택자인데 주거용 주택용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매입 신청했다. 이 사람이 자기 살 집을 짓겠다고 땅을 갖다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허가를 내줄까? 자기 살 집을 짓겠다고 땅을 매입하는 거니까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허가가 나온다 이런 취지예요. 1번. 2번.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15km에 위치한 농지에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지일 경우 그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지가 거기 돼 있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그 농지에 대해서 농사 지을라요? 그러면 이걸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허가증이 나온다더라. 2번도 그래요. 3번. 어업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군에서 소지하는 토지 매입 신청이다.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어업인. 어업인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농업인은 농사 짓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어업인은 어부라고 해야 돼요. 어부? 벤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데, 자, 그 사람은 그 군에 소지하는 토지를 매입 신청한다. 자기가 지금 주소 둔데 이런 것도 실수요 목적으로 봐줄 수 있다. 4번. 복지시설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신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시설로 쓰겠다고 하니까 딱 확인해 보니까 진짜 거기다 막 복지시설로 막 쓰려고 그 땅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가 나온다. 이쪽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5번에 보면 토지 수용된 날로부터, 그죠? 토지 수용된 날부터 5년 이내가 아니고 3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3년 내 당해 허가구역 내에서 종전 토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대체 토지에 매입을 신청했다. 이게 지금 자기가 수용을 당한 거야. 근데 그 수용당하는데 자기는 거기서 뭐 돼지 농사를 하고 있거나 그랬었는데 수용당했으니까 그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처에서. 그래서 대토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근데 대토를 취득하려는데 그 지역이 전부 다 뭐예요? 허가구역이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런 대토를 취득하려고 했을 때, 대토 취득하려면 여기서 저 돼지 농사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허가를 뭐예요? 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실수요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기간은 뭐예요? 5년이 아니고 3년 이내. 그 기간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3년 이내로 고치면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실수요 목적이네. 이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네? 네. 그 숫자 고쳐놓고는 답이라고 한 거예요. 자, 14번 가시겠습니다.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습니다. 1번. 허가구역 안에서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너무나 잘 나온 거야. 많이 나오는 거지. 1번 아실 거고요. 자, 2번. 허가 여부의 처분 기간 이내. 허가 여부의 처분 기간이 며칠이죠? 여기 있는데 15일이죠. 15일. 허가증의 발급. 요거 허가증의 발급이에요. 아니면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요. 15일 내에 어떤 것도 있죠? 옆으로 빼놓을 수 있죠. 옆으로 빼놓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선매, 협의 이렇게 하죠. 살 사람이 있을 거니까,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랑 협상 좀 해봐. 이렇게 옆으로 빼놓는 게 있죠? 15일 내에
선매협이 통지를 하거나 허가증을 주거나 불허가 통지를 하거나 셋 중에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3번은 중요합니다. 이거 15일 내에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불허가 통지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한 것도 아니고 요 15일이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 민원 처리 기간이죠. 15일.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어떻게 되죠?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끝난 날이 아니에요. 출제가 유력합니다. 끝난 날 뭐예요? 다음 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맞았죠. 그러면 셋째 줄. 이 경우 시장구조구청장은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증을 발급해줘라. 그랬죠? 4번.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토지를 갖다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한 자는 이렇게 했죠. 허가 안 받고 거래했다고 나옵니다. 허가 안 받고 거래했다. 이거죠, 이거.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잘못됐네.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효력이 안 생기겠죠? 이거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지역이나 땅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땅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죠. 땅 가격의 30%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요. 그 땅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에서 매깁니다. 그래서 30% 이하의 벌금. 그죠? 요거요. 요걸 물어본 것 같아. 그래서 2년 이하의 지역이나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다. 요거죠, 요거. 네, 그래서 요걸 기억하시고 아까 우리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 오리포트였죠. 이거 외자 오리포트는 요 오리포트 두 개. 이항 위반이죠. 여기는 2년 이하의 지역이나 30%의 벌금이죠. 요거. 네. 요거 바꾸면 안 됩니다. 바꿔서 출제하기 직전입니다. 바꿔서 출제하기 직전이라고. 네. 제가 옛날에 제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술을 한번 많이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었는데 택시를 타게 됐어요. 선배가 택시 태워가지고 집에 들어가라 해서 택시를 태워줬는데 겨울에 술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택시를 타니까 안에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로 그 대로를 가고 있었는데 속이 너무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앞에 있는 기사분한테 그 기사분도 눈치챘지. 왜냐면 이 백미러를 보니까. 그래서 막 참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걸 내리면서 그때는 이게 딱 누르는 게 아니고 돌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내리면서 종로 바닥에 토했어요. 토했는데 나중에 이제 딱 도착해서 보니까 막 그 차에도 묻었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해가지고 돈 좀 더 줬어. 그때 제가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종로 바닥에서 막 토하면서 갔거든요. 막 창밖을 보면서. 그때 간 거리가 230m야. 230m를 토해 보셨어요? 230m. 한 번 토하고 두 번 토하고. 토했다고요. 몇 메타를? 230m를. 싫어합니다, 싫어? 230m를 지어봤어. 토했다고. 네. 230m를 토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가시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겠다. 나왔죠? 틀렸잖아요. 이거잖아요.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허가받은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죠. 그 이용 의무 기간은 길면 몇 년요? 5년.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요. 4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고 세 가지죠. 길면 5년까지인데 2년짜리 어떤 경우예요? 자기 살 집을 짓겠다고 토지를 매입한 경우. 자기 집. 두 번째는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짓겠다고 땅을 매입한 경우. 그 다음에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농업, 어업, 임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토. 아까 실수요 목적일 때 다 나왔던 것들 아닙니까? 요거 3개 나왔던 거잖아요. 아까 여기 실수요 목적이다 판단했던 것들,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들은 실수요 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준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대신 이용 의무 기간이 2년. 4년짜리는 어떤 거죠? 사업 시행. 요 글자가 오면 사자 4년. 5년짜리는 어떤 거예요? 현상 보존. 현상 보존. 기타도 몇 년? 5년. 이렇게. 5번.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까 했죠? 이거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검인 받는 것으로 뭐요? 의제. 틀린 건 4번이었죠? 자, 16번 보시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이고, 어마무시한 게 나왔어. 포상금은 제가 볼 때는 출제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상금을 여기서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편에 있는 포상금입니다. 현상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편에서 포상금 걸려있는 사람은 3사람입니다. 2편의 포상금은 거허목 이렇게 3글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거허목은 거목이라는 뜻입니다. 큰 나무 거목. 거허목. 너무 커가지고 그냥 허목. 거허목. 요 3가지가 포상금 걸려있는데 이게 뭐냐. 실거래가 신고할 때 거짓 신고하는 겁니다. 거짓 신고. 그 다음에 요것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은 겁니다. 아니면 속여서 받았거나 이런 거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한 겁니다. 이 3가지 거허목. 근데 여기서 요 2가지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나온 제도고 요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나온 제도예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 이렇게. 여기 2편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외국인 특례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예요. 3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특례에 나온 것은 포상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 특례에서 포상금 걸린 경우, 포상금이 걸려있는 경우 없죠? 얘하고 얘 2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허목.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건 제재입니다. 제재. 어떤 처벌을 받느냐. 처벌.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처벌. 거짓 신고하면 어떤 제재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했는데 첫 시간에. 제일 센 거 5% 과태료. 3,000과 있었고 500과 있었고 5% 과태료 있었잖아.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 이거 했다는 거 공부했었죠? 요건요. 허가 안 받으면 몇 메타를 토했다고요? 230m 토했다고요.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뭐죠? 이행강제금 두들겨 맞아요. 이행강제금. 여기서 요거는 이용 의무가 있죠. 이용 안 했죠. 그러면 일단 이행명령서를 보냅니다. 그죠? 이행명령서를 보내고 그래도 이행명령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요거 이행강제금. 허가받은 대로 안 썼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입니다. 이때 10%는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그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실거래가액이 합니다. 실거래가.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거 이행강제금은 매매에 언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대 이행강제금 10%. 10대 얻어맞았다. 근데 10대 이하입니다. 정확히는. 이걸 생략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거짓 신고했을 때는 5% 과태료. 허가 안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거예요. 230m. 그 다음에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그러면 10대 이행강제금. 10대 이하입니다. 정확히는. 여기도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만은 10대도 있고 7대 있고 5대 있고 3종류가 있죠. 10대라고 얘기했습니다. 10대 이하를 얘기합니다. 예. 이행강제금 얻어맞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상금은요. 언제 주는 거냐? 이때는 허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 증거,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요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부과했을 때 드디어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증자로 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거의 내부 고발자입니다. 거기에다가 과태료가 부과됐어야 됩니다. 미리 땡겨주진 않아요. 과태료 나왔을 때 준다. 대신에 큰 돈을 줍니다. 이게 부가 과태료에 얼마를 떼어주냐면 20%를 떼어줍니다. 20%. 5분의 1 떼어줘요. 부가 과태료에 20%를 뭘로 줘요? 포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다만 그 금액이 이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절대 넘지 못하도록. 1,000만 원이 뭐예요? 상한선입니다. 1,000만 원이 상한선. 많이 받아야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게 중요하죠. 요게. 부가가치로 20% 1,000만 원 상한선 요걸 물어보는 거고. 요것도 물어봤죠. 최근 시험에서. 여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목적대로 이용 안 했을 때 포상금은 50만 원입니다. 건당. 별거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 거래 가지고는 50만 원 이렇게 되죠. 근데 언제 주는 거냐? 이것은 230m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줍니다. 유죄 판결 안 놔도요. 검사가 죄를 인정하면 주는 겁니다. 좀 땡겨주죠. 얘도 땡겨줘요. 언제 포상금을 주느냐? 포상금 언제 주냐면 바로 이행명령만 있어도 포상금은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좀 땡겨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행명령만 나와도 포상금은 미리 준다. 이것이 또 그렇게 중요하지. 다르죠 이거? 좀 땡겨줍니다. 그럼 하나씩 봐요.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 체결을 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를 이거 뭐예요?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여기서 누구? 여기요 여기. 요 나쁜 사람이에요. 요 나쁜 사람. 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요 사람은 했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한테 포상금 준다는 것은 이게 230m가 이게 형사처벌이어서 그런 겁니다. 신고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데 언제 주죠? 기소가 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준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요 말을 쓴 건 아니고 이건 형사처벌 받는 거니까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준다. 포상금을. 그 뜻이에요. 얼마 줘요? 얼마? 건당 50.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어때요? 이 사람은 누구?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도 포상금 걸려 있습니다. 거허, 목에 들어갑니다. 목.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3번.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거 아셔야 돼. 포상금 주잖아요? 포상금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시군구 재원으로 자체 충당합니다. 이게 없어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얘는 지급 결정이 나잖아요. 지급 결정이 나면 그 지급 결정일로부터 2달 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내 지급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2편 포상금은 2개월 내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4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해서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한 건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 필지에 대해서 거짓 신고했다. 근데 그때는 필지별로 다 이걸 주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어차피 그것도 과태료 다 합쳐서 매길 거니까. 네. 그래서 필지별로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고 다 합쳐서 전체로서 포상금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5번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처벌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5번이 틀렸죠? 왜 그래요? 허가받지 않았다. 변경 허가받지 않았다. 속여서 허가받았다. 그러면 230m요. 형사처벌이죠. 이때는 처벌받았을 때 포상금을 주나요? 처벌받기 전에 어떻게만 되면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받으면 포상금 준다는 뜻이죠. 여기서 처벌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 확정되는 걸 의미한다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조금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
물론 그렇게 이해해 주자고요. 처벌받는 경우라는 건 뭐라고요? 유죄 판결 받는 것을 얘기한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다. 5번 틀린 겁니다. 17번 가시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행강제금 요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참고로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내에 당신이 허가받은 목적대로 좀 이용하지 그래.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럴 때 보통 3개월 기간을 준다. 말미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유 시간을. 네. 그렇게 중요한 기간 아닙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2번. 농지법 규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는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벌써 지금 농지법을 위반해가지고 뭘 받았어요? 이행강제금. 농지법을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은 얼마 정도로 얻어맞습니까? 농지법을 위반했을 때 농사 안 짓는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행강제금 왜 농사 안 지어? 그리고 농사 안 지니까 팔어. 왜 안 팔고 있어? 이행강제금 나올 수 있잖아요. 농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농땡이? 농땡이. 농지를 안 팔고 농땡이를 치면 이행강제금 부과받는데 이행강제금은 요 이자대로 몇 프로? 20%죠? 아니 여기 지금 이행강제금은 얼마인데요? 10대잖아 10대. 저거는 20대요. 농땡이는 20대요. 어떤 게 세? 요거 하면 요건 할 필요 없잖아. 더 세게 맞는데 그지? 그죠? 전봇대로 얻어맞고 있는데 지금 여기 몽둥이로 얻어맞는 건 할 필요가 없잖아. 예? 예. 농땡이 그죠? 예. 자 2번 맞는 겁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도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죠. 10대 이행강제금 10대, 토지거래 허가는 10대 이행강제금.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그거 아닌데 그죠? 여기 보면 이행명령이 있은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다만 이용 의무기간 2년, 4년, 5년 요거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그죠? 그거 나올 것 같아요.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또 기출문제 나왔던 거 이행명령을 받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행명령을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그 다음에 이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지만 벌써 이행강제금 얻어맞아서 고지서 나온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겠다. 그 최근에 2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지서 나간 것은 걷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행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행강제금은 뭐예요? 즉시 중지한다. 안 때린다 앞으로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4번 틀린 거예요. 4번 아주 중요하네요.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갖고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해요?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보면 5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는 거니까 맞죠? 네. 자 18번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및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권자는 누구다? 허가권자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의사 아니지. 그죠? 시도의사는 지정권자의 지정권자, 허가권자 아니고. 2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1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15일이 아니고 그냥 5일 후. 2번 틀렸죠? 갑자기 문제가 쉬워졌어. 자 3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했을 때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유무상에 관계없이 힌트 주고 있죠? 유사한 계약일 때만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무사한 계약인 증여는 허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유무상할 때 무자가 틀린 거죠. 4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했을 때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경매인데 받을 필요 없죠? 네, 잘 나옵니다. 이것도. 5번 허가권자는 허가받는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의무에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갖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자, 그러면서 따라붙는 게 반드시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게 따라붙죠, 언제나. 오른쪽 19번 가시겠습니다.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매수 청구는 요거네요.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지워야 되겠네. 자, 불허가 받으면 이게 이제 뭐예요? 거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죠?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은 투기 목적이 있어서 여기서 불허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불허가 받은 사람은 구제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죠? 이의 신청. 또 하나가 매수 청구. 둘 다 언제까지 합니까? 불허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 이신청, 1개월 이내 매수 청구. 이거죠, 지금? 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요거 지금 보는 겁니다. 매수 청구하는 제도. 자, 보십니다. 1번.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 맞죠? 자,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내 매수해야 되겠다. 뭔 헛소리요? 그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 청구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근데 사주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에요. 매수 청구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서 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한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수하게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는 거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가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1개월이라는 것도 없어요. 언제까지 살아 그런 것도 없다고. 자, 그래서 밑에 보십니다. 해설 1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해설 1번 보시면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그죠?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된다. 그죠?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아니, 이거 지금 매수할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하게 돼 있어요, 강제로. 근데 자기들이 허가신청할 때 들어온 그 금액을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낮아. 그럴 수 있을까? 낮으면 요 낮은 가격으로 사줄게 이 말이죠. 이것도 헐값인데 이거보다 낫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 어쨌든 2번 집은 틀렸습니다. 3번 가십니다. 이번에 매수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 어때요? 매수자로 지정된 자에게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발생한다. 어떻게 해요? 매수 청구에 들어갔을 때 매수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가 발생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요. 자, 4번이요. 매수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다. 어때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실거래가 아니죠. 5번.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청구권이 청구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형성권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그 금액으로 딱 거래가 되는데 청구권이라고 이제 성격을 좀 약하게 번호해요. 청구다. 매수 청구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형성권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성격이. 그래서 이거 구속당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토지 선매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겁니다, 요거. 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까 요거 한다 그래 봤습니다. 요것도 봤죠? 여기 이제 한다 그래 봅니다. 자, 1번.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이 없어도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선매 협의가 가능하다. 어때요? 잘 보세요. 선매는 뭐냐?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일단. 근데 허가 내줄까 말까 이런 허가 관청에서 딱 보니까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때 빼놓는 겁니다. 허가 신청도 없는데 땅 주인한테 쫓아가서 내가 살 거야. 팔어. 우리 한번 가격 얘기해보자.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 둘이 거래할 게 아니고 요거 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토지공사 그거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나와야지. 허가 신청도 없고 거래할 생각도 없는데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허가 신청 없어도 여기가 틀렸어요. 2번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한한다. 매자가 뭐예요? 매매야 매매. 먼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매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소유적 소유권에 한하는 거예요. 이가 혼동하시면 안 돼. 토지 거래 허가 받을 때는 지상권 취득할 때도 허가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선매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권리다? 소유권. 3번 선매협의 제도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도로공사나 이런 데서 이게 땅이 필요했을 때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공익용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 또 하나 뭐예요? 허가 신청한 사람이. 그래서 땅 주인이 옛날에 토지 거래가 받을 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빼놓을 수 있죠. 두 가지 경우만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가 공익사업용 토지, 또 하나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또 땅요. 두 가지인데 이 3번에서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 목적은 요겁니다. 다만 두 번째 괘씸한 경우도 빼놓고 거래 못하게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 목적은 위에 거고 부차적 목적은 밑에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건 맞는데 지금 여기서 3번 내용은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문제를 낼 때 여기서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한한다. 이러면 X예요. 뭣도 있으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동그라미 3번은 주목적이 요거다. 그럼 맞아. 그런데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한한다? 그러면 그때는요. X.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4번. 토지 소유자는 선매 신청을 할 수는 없다. 말도 자기가 자기 땅 주인이 내가 선매 신청한다 말도 안 되지. 딴 사람이 사보는 거예요. 선매자는 있잖아요. 개인은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이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무슨 LH공사, 도로공사, 막 공사들이 많아요. 응? 말도 안 되는 이거 4번이고. 근데 없다고 했죠? 그거 맞는 거지. 5번, 선매협의 제도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강제 수용은 할 수가 없다. 그죠? 이 선매협의를 하기 위해서 옆으로 빼놨습니다. 근데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리 돌아오죠, 요리?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허가 관청은 어떻게 합니까? 허가 또는 뭐예요? 불허가처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여기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용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 아니면 뭐예요? 불허가처분 이렇게. 그러니까 없다고 했으니까 맞고 틀린 건 1번이죠. 자, 밑에 갑니다. 21번 보시겠습니다. 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겠다. 이거 허가 신청할 때요. 서면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첨부 서류가 2개가 꼭 있어요. 2개가 뭐냐? 첨부 서류 2개. 하나가 뭐죠? 자금 조달 계획서.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서.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실거래가 신고할 때도 입주 계획과 조달 계획이 있었죠. 여기도 조달 계획하고 여기는 입주 계획이라고 할 수 없죠. 땅이니까.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게 1번. 예,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뭘 물어보는지 알겠어요. 그죠? 선매외 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맞죠? 자, 3번. 토지거래 계약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그죠?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게 요게 있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얻어맞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하죠? 30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며칠 내에 하는 거고요? 30일.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요? 1개월. 이행강제금 여기 있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그 옆에 지금 불허가 나오죠?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거 좀 길다고 봐야 돼요. 1개월. 여기가 30일, 1개월. 두 개 바뀌면 안 됩니다. 요거에 나왔어요. 어려운 겁니다. 여기 3번은 맞고 4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한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선매는 요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랑 협상을 해보는 겁니다. 협의하는 겁니다. 선매 협의죠, 협의. 그때 협의할 때는 기준금액이 뭐가 기준금액이에요? 감정가 기준이다. 그래서 선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감정이 중요하다. 그죠? 매수 청구할 때는 어떤 금액 기준이다? 공시지가 기준. 이행강제금 매매 때릴 때는 어떤 금액 기준이죠, 이건?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다른 말로 실거래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요. 4번까지 했죠. 4번 틀렸어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협상한다는 거고.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해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뭐예요? 이행강제금을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죠? 1년에 한 번씩. 자, 2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선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선매제도입니다. 이거요. 1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재결 신청이라든지 수용은 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도로공사가 이걸 갖다가 지금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협상을 해보는 거예요. 협상. 협상을 해보는데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자리로 다시 온다고 그랬죠. 뭐 시장군수구청장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내주거나 불허가 통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수용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쵸? 그런 뜻이에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해주게 돼 있어요.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2번. 선매자는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선매자는 개인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3번. 매수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 맞죠? 선 볼 때 감정이 중요하다고요? 4번.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자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기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것은 보니까 감정가보다 낮았다 이렇게 해요. 여기는 감정가 기준이잖아요. 동그라미 3번에 감정가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허가 신청서에 자기들끼리 거래하고자 하는 금액이 감정가보다 낮으면 어떤 금액 기준에서 협의해야 된다? 신청서에 적힌 금액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 문제 출제할 때 이 감정가를 뭘로 바꿔놨어? 공시가로 바꿔놨죠.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여기는 뭐죠? 아까 매수 청구할 때는 뭐요? 공시가 기준 하는데
허가 신청서에 들어온 금액이 공시가보다 낮은 금액일 때는 낮은 허가 신청서에 낮은 그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감정가 기준인데 신청서에 적힌 금액이 감정가보다 낮으면 그 낮은 금액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틀린 이유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시가가 아니고 뭐라고요? 감정가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문제에 안 나오는데 그거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선매 협의하는 절차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허가 신청이죠. 그러면 한 달 이내, 1개월 이내 살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선매자 지정. 이 선매자는 법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공공기관 이런 데가 됩니다. 선매자가 정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한 달 이내 선매 협의를 완료해서 협상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를 완료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도장 찍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그 계약 내용을 조서로 적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관청에다가. 이게 선매협의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 선매자를 정하고 한 달 내 선매 협상을 완료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야 2달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2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달 내에 선매 협상이 안 됐죠. 그러면 다시 요 자리로 돌아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상 문제는 이거예요. 선매자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15일 이내, 15일 여기저기 자주 나오네요. 15일 내에 어떻게 돼요? 선매 협상을, 선매 협의를 시작해야 된다. 여기서 개시한다는 걸 조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협상 개시를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자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을 기재한 서면을 얘한테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얼마에 사겠다, 살 의향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 거기서부터 협상이 어떻게 해요? 개시해요. 근데 언제까지는 요 통지서를 보내줘야 됩니까? 선매자가 정해지면 15일 내에. 요것을 제일 출제가 유력하다고 봐요. 요게. 1개월이 아닙니다. 선매자가 지정되면 언제까지 선매 협의 개시를 시작해야 돼요? 15일. 요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 요거 제일 중요한. 자, 이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뭘 공부했냐면 2편. 거래 신고 대응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가 5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우리가 2편을 먼저 한 이유가 공부할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법령 쪽으로 가면 이제 조금 쉽습니다, 여러분. 휴폐업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조금 빨리 나가고요. 여기 지금 보면 2편 했고요. 이제 다음 주는 중개 실무 할 겁니다. 중개 실무. 거기도 이제 많이 나오면 7문제 정도 나오는데 다음 주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중개 실무 대부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안 되면 그 다음 주로 하나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